자, 중단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항상 얘기했지만 이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풀게 되는 중단원 연습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들만 모여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해온 거 보이는데 태균 숙제 다 안 돼 있나? 스텝 2까지는 몰라도 스텝 1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스텝 2도 필요하면 오늘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해요. 스텝 2도 여기는. 자, 먼저 64, 65 쪽에서 여러분이 풀면서 좀 어려움 느낀 거 있으면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누나 뭐 없니? 21번? 되게 멀리 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 우리 64, 65 먼저 하기로 잠깐만. 순서대로. 수연 여기 뭐 없어요? 2번. 자,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앞에서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임의의 실수 A, B, C에 대하여 조건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의 곱이 0이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 조건. 이 조건이 뭡니까? 이게 0이 나온다는 것은 A와 B가 같다. 또는 B와 C가 같다. 또는 C와 A가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또는이야. 하나만 만족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걸 말로 해석하면은 A, B, C 중 적어도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것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두 개는 서로 같다. 셋 모두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A와 B가 같던 B와 C가 같던 C와 A가 같던 두 개만 같아지면 당연히 이 조건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그 친구의 부정은 뭐야? 이 친구의 부정이란 적어도 두 개는 서로 같다니까 A, B, C는 모두 다르다가 바로 부정이에요. 한 쌍만 같아도 된다의 부정은 모두 다르다가 바로 부정이라고 해요. 모두 다르다가 거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3번이죠? 3번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부정을 봐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는의 부정은 뭐라 그래? 그리고죠. 이거죠. 이놈의 부정은 A와 B는 다르다. 이고 B와 C도 다르다. 이고 C와 A도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말로 해석하면 A, B, C는 모두 다르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해석이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또는은 이고로 각각을 부정해 주면 되는 것이 부정이었습니다. 또는의 부정은 이고, 이고의 부정은 또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걸 적어도가 아니라 어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A, B, C 중 어떤 두 개 서로 같다. 그거의 부정이니까 모두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되게 어려운 명제야. 이거 부정 틀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기억해 주세요. 2번이었습니다. 지은이 혹시 있니? 없어요? 태규는? 15번 아직 안 가서 잠깐 65쪽까지 혹시 없어요? 앞에 우리 친구들 괜찮아. 앞에는? 수정이는? 몇 번? 5번 문제 교육시험 기출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명제의 참거짓을 찾아내는 문제가 됩니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전체 집합에서 P 안에 R이 있고 R과 P에 걸쳐서 이렇게 Q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참인 건 누구밖에 없을까? 참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P면 Q에다가 참이 된다는 것은 P가 Q 안에 포함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일 조건은 작은 데서 큰 데로만 참이라고. 지금 그러면 그림만 보자.
그림에서 서로가 서로의 포함 관계에 있는 게 누구랑 누구 있어? P하고 R. 지금 R이라는 친구가 P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R이면 P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기에서 R이면 P다가 있나요? 없죠? 그건 없어. 하지만 누군 있다? not P이면 not R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not P이면 not R이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라고 부르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알겠습니까? 요거 찾는 문제였어. 이거는 포함 관계 문제 중에는 그래도 좀 쉬운 편. 왜냐면 제일 쉬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한 것도 많아요. 가는 거 있니? 정말? 이따 할까? 자, 다음 문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66쪽, 67쪽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정말 여러분들 명제 잘하는 겁니다. 아까 15번 얘기했나? 15번? 근데 증명하는 거잖아. 증명하는 거잖아. 증명 못하겠어? 이거는 내가 끝까지는 하기 좀 그래. 뭐 내가 못한다는 건 아니고 해줄게 일단.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데 중간 과정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혜이는 이건 안 했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야? 대우를 쓸 줄은 알아야 돼. 그럼 대우가 어떻게 되냐? A, B, C가 자연수일 때 요거는 전제 조건이라고 했어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이면 적어도 하나 짝수이다. 그거의 대우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다. 어떤 놈은 짝수이다라는 뜻이죠. A, B, C가 모두 짝수가 아니라 뭐야? 홀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이다. 이게 바로 주어진 명제의 대우라는 거죠. 대우는 쓸 수 있어야 돼요. 대우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B, C를 모두 홀수라고 했으면 어떻게 주면 되느냐? 증명하면 되지 역시. 자, 이때 A는 2K 마이너스 1로 할게요. B는 뭐로 쓸까? 홀수, 또 다른 홀수. A, B, C, D, E, F, G, H, I, J, K, L, E, L 빼기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같은 K로 쓰면 안 돼요. 똑같은 거 되면 안 되니까.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L 다음 뭐야? M이지 뭐. 알파벳 순서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때 K, L, M은 자연수라고 하면은 여기에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4 넣어주면 1, 4, 5, 7, 9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홀수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홀수이면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때 A제곱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즉 이때 이 친구 제곱 빠졌네요. 이 친구는 홀수니까 어때요? 제곱해도 홀수 B제곱도 4L 제곱 마이너스 4L 플러스 1 역시 홀수의 제곱이는 제곱해도 홀수 홀수 곱해도 홀수니까 이때 C제곱은 4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 이 친구도 홀수 이제 알겠어? 태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이거 지금 이로 다 묶어서 볼게요. 2K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K 더하기 2L 제곱 마이너스 2L 플러스 1 이므로 짝수이고 C제곱은 홀수이므로 홀수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지 않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해설지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홀수의 제곱은 홀수. 홀수의 제곱은 홀수. 얘도 홀수인데 홀수와 홀수 더해서 홀수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었는데 대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누나 몇 번이었지? 21번. 예,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요거는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이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여러분 이거 절대분식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절대값 x는 무조건 0 이상이죠. 무조건 0 이상입니다. 얘 0 이상이야. 얘도 0 이상이야. 그런데 0이래. 태규야, 너 지금 얼마 있어? 돈 얼마 있어? 없어? 너랑 나랑 돈 합쳤더니 0원이야. 실제로 0원이야. 그럼 너 얼마 있는 거야? 0원. 나도 0원. 바로 그거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저는 0원은 아닙니다. 좀 빚이 좀 있거든요. 마이너스. 아우 씨. 실제로 빚이 있어요. 근데 0 이상과 0 이상을 더해서 0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이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둘 다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0이라는 것은 x와 y가 모두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x는 0이고 y는 0이다. 두 개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일로도 참이고 일로도 참이니까 서로가 서로의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억은 그러면 뭐야?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죠? 당연히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인 거야. 지금 문제에서 역과 대우가 참이라는 것은 대우 대신에 그냥 명제 자체가 참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굳이 대우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이고 y도 음수이면 둘 다 음수이면 x 더하기 y는 음수이다. 야,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음수죠? 음수죠? 난 음수죠. 찍고 있는데 정말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영상에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음수. 그런데 합이 음수라고 해서 모두 음수라는 얘기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5인데 y는 2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합은 음수지만 둘 다 음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이쪽 방향으로만 참이라고. 명제만 참이라고. 역은 거짓이에요. 이 친구는 역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니은 안 돼요. 문제에서 기억만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 둘 다 참인 것만 고르려고 했어요. 세 번째,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보다 y가 크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왜 틀리느냐? x가 마이너스 5이고 y는 3이야. 그러면 제곱은 x가 크잖아. 제곱은 x가 크잖아. 그렇다고 x가 지금 y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x가 y보다 크다. 일단 얘는 안 돼. 얘는 틀렸어. 거꾸로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봅시다. x가 크다고 제곱이 크냐? 예를 들어 이번에는 x를 1로 하고 y는 마이너스 3으로 할게요. 그러면 x가 y보다 크죠? 하지만 제곱하면 어떻게 돼? 더 잘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쪽도 틀리다는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제도 거짓이고 역도 거짓이에요. 참고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울 때 실수의 대소관계를 배웠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뺀다. 뺐을 때 양수이면 x가 더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빼기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는 제곱해서 뺐어요. 그러면 그때도 x가 y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걸 할 때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뭔지 기억하세요? 둘 다 양수일 경우에만. 둘 다 양수일 경우에만 통한다라고 했어. 둘 다 양수일 경우에만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만 이러한 증명을 썼냐면은 절대값이나 루트, 즉 근호가 포함된 식을 증명할 때만 제곱해서 뺀다고 했습니다. 얘들은 무조건 양수거든요. 이건 언제 x와 y가 모두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 조건이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 조건 때문에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차면 됩니다. 유난 여기서 어떤 것이 좀 헷갈렸니? 디귿? 맞는 건 줄 알았어? 양수가 아니면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틀린지 알겠죠? 음수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은이 또 있니 혹시? 24번. 패스. 24번 패스. 24번 제가 수업 안 했어요. 참고. 왜냐면 24번은 이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위에다가 써도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써도 돼요. 24번 여기 문제가 쭉 있는데 위에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써줍시다. 그때 제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저 용어가 학교에서 들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필요 없는 거라고. 일단 내가 풀어줄게. 그냥 풀어줄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바뀝니다. 교육과정 바뀌라서 교과서에도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증명만 나온다 그랬어. 증명만 나와요. 그리고 그 증명을 하는 과정에도 이 부등식의 이름은 언급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아예 빠지는 거라고. 그런데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게 아직도 가끔 가다가 시험이 나와요. 안산 전체에서 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오는 학교가 매년 1개 또는 2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다만 미리 학교에서 다 알려주고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는 거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뭔지 가르쳐 주고 시험 보는데 우리가 벌써부터 그걸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풀고 갑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란 건 뭐냐면 그냥 이 부등식이에요. 각각 제곱해서 곱하느냐 아니면 곱한 다음에 제곱하느냐 둘 중에 누가 크냐 이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항상 앞에 놈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듣고 잊어도 돼. A, B가 뭐냐면 바로 개수예요. X, Y를 문자, 변수라고 봤을 때 A, B가 개수입니다. 얘네들이 개수라고. 그 개수의 제곱의 합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는 A제곱, B제곱이 이렇게 있고 지금 X, Y 대신에 A, B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는 2분의 1 A와 B가 들어가 있어. 제곱 이렇게. 그럼 앞에 개수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A의 개수 2분의 1이야. X의 개수가 A였던 것처럼 A의 개수는 2분의 1이니까 이 앞엔 개수의 제곱 더하기 B의 개수는 1이죠. 그 제곱 1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개수 찾는 거라고요.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 4분의 5가 되겠고 얘 얼마인지 나왔죠? 10이죠. 10의 제곱은 100. 따라서 양변에 4분의 5를 곱해주면은 5분의 4를 곱해주면 80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구한 건데 교육과정 바뀌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세요. 안 나올 확률이 99%, 100%가 아니고 99% 학교에서 언급하는지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부곡, 송호, 성포 안 나올 확률 매우 높아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부곡, 송호, 성포. 안산고도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얘네가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너희들 수행평가로 보잖아. 서술형 따로. 그때 아마 문제 알려주겠지? 그럼 그때 보면 돼. 자, 그리고 또 있을까? 윤아 서 있니? 수현이 너 있어? 지현이 너 있어? 태규야 혹시 있니? 없어요? 그러면은 기념전에 잠깐 멈추고 오늘부터 함수 들어갑니다. 함수 어디부터냐면 베이스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76페이지부터입니다. 76페이지부터. 큰 대단원 들어가는데 우리 딱 5분만 쉬고 시작할게요. 잠깐만 쉴게요. 물 좀 따올게. 짠. 짧게 합시다. 기능, 함수는 기능인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능을 공부했다고. 어떻게 공부했느냐? 바로 이거야. 본 적 있니 이런 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이라는 기능이 있는 상자가 있었어. 그 상자에 1 집어넣으면 뭘로 튀어나와요? 3으로 튀어나오죠? 이런 거 했었다고 우리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뭐로 튀어나옵니까? 15로 튀어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것도 한번 해보지. 더하기 2라는 기능을 가진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0 넣으면 얼마로 튀어나와요? 2로 튀어나오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으로 나온다고. 우리는 이러한 모양을 분명히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상자가 곱하기 3이라는 기능이 있는 상자, 더하기 2라는 기능이 있는 상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양을 중학교 온 다음에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모양을 바꿔준 거야. 저 상자를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상자를 가로로 바꾸고 이렇게 F는 기능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웠어. 예를 들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때 얼마로 나왔어? 곱하기 3이란 기능이 있으니까 3으로 나왔겠지. 자,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더하기 2라는 기능이니까 3으로 나왔겠지. 그런데 요 식 두 가지만 봐가지고는 우리는 정확히 어떠한 기능인지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요것만 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 바로 변수라는 걸 넣어준 겁니다. 변수는 뭐야? x가 바로 변수야. 좀 자유롭게 변화되는 숫자 x, 그걸 변수라고 불러요. 슬라이드 같은 거지. 응? 그걸 넣었더니 얼마로 나와? 얘는 x 넣으면 얼마로 나오겠니? 태규야 얼마로 나와? 응? 3x. 와, 그게 들린다 이거야. 나는 지금 들렸니 수현이 혹시 그 자리에서? 들렸어? 너 안 들렸지? 들렸어? 아씨 뭐야, 나만 매일 길 가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3x로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변수 x를 넣어봤더니 이 상자가 어떠한 기능을 가진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x를 넣어볼게요. 그럼 유나야 얼마로 튀어나오겠니? 마녀 x 플러스 2. 변수 x를 넣어봤더니 얘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예를 든 거야. 간단한 기능이 있는 함수를 예로 들었지만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것도 있겠지. 그 복잡한 거는 여기다 표현하기 어렵고 이제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x를 넣었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가진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에는 만약에 1을 넣으면 얼마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복잡한 기능을 가진 상자에 2를 집어넣었더니 그놈은 8 빼기 8 더하기 1이니까 하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그동안 1차 함수와 2차 함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함수를 배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양한 함수의 이름의 의미는 이 기능이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정해진다는 거야. 이런 거는 1차 함수, 이런 건 1차 함수. 기능이 1차식으로 표현된 건 1차 함수. 기능이 1차식으로 표현된 건 1차 함수. 기능이 3차식으로 표현되면 3차 함수. 기능이 유리식으로 표현되면 유리함수. 기능이 무리식으로 표현되면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기능의 모양으로 함수의 이름을 정해준다 이거죠.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의미고, 자 이때 우리가 알파벳 A, B, C, D, E, F, G 노래 다 알죠? 그러면 X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Y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온 놈을 이 결과를 앞으로는 Y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Y는 fx. 의미는 뭐냐? 이 f라는 기능을 가진 상자에 x라는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y라고 부르자, 이 의미라는 겁니다. y는 fx의 의미가 그거라고. 같은 거라고. 넣었을 때 나온 결과를 y라고 부르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지. x가 1일 때 y는 얼마인가? 3이잖아요. 또는 x가 1일 때 f1은 얼마인가? 3이잖아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y는 fx라는 것은 fx가 앞으로 y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금 나는 함수의 여러 가지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함수는 약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치우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대응입니다. 대응. 함수는 대응이야. 방금 전 같은 경우는 y는 3x라는 친구에서는 1 넣어줬을 때 3이 나왔고, 2를 넣어주니까 6이 나왔고, 5를 넣어주면 15가 나오겠죠? 들어가는 x와 나오는 y에 연결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대응시킨다라고 부릅니다. 2에 대응하는 y는 누구야? 6이죠? 5에 대응하는 값은 누구야? 15죠? 우리가 y라고도 하고 값이라고도 불러요. 함수 값이란 언제나 y 값을 의미합니다. 5는 15에 대응하고 2는 6에 대응할 거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고, 짝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쓰인 그 관계식은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함수란 집합이 나와요. 집합. x라는 집합입니다.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배울 때 사실 집합을 되게 먼저 배워야만 해.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교육과정 말고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배웠어요. 왜냐면 집합을 배워야만 사실은 함수를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 명제는 집합 다음에 배웠어요. 이유가 뭡니까? 명제의 참거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집합을 모르면 명제를 할 수가 없었어. 사실 함수도 마찬가지야. 좀 대충 뭉개고 넘어가긴 했는데 함수도 사실은 집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시만, 에어컨 껐니? 껐어? 왜? 아픈 너무 더워. 되게 약하게 됐으니까 잠시만. 자,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y라는 집합도 있습니다. 그때 이 x의 원소들이 집합 y의 원소들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오직 하나씩 대응이라는 얘기는 1은 하나로만 대응하면 돼, 2도 하나로만 대응하면 돼, 3도 하나로만 대응하면 돼, 4도 하나로 대응하면 돼. 그런데 이런 건 안 돼.
x 하나는 한 놈만 좋아야 돼. 한 놈한테만 가야 된다 이거야. 이런 거 뭐라 그래 우리? 양다리 안 된다. 양다리 금지. 양다리는 좀 약간 진짜 좀 도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양다리 금지. 이거 함수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함수 아니야. 참고로 이거는 가능해. 여러분들 나는 솔로 봅니까? 안 본다고요? 알았어요. 요즘 친구들은 안 보더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나는 솔로는 안 보고 뭐지 환승연애? 뭐 솔로지요? 뭐 이런 거 요즘 젊은 애들 나오는 거 보는데 난 그런 거 안 보고 나는 솔로를 보는데 가끔 아니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한테 마음이 가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 알고 보니까 나도 좋고 얘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건 범죄가 아니지. 하지만 이건 범죄 아닙니까? 범죄예요. 예, 안 됩니다. 양다리는 금지. 알았지? 되게 알았지? 양다리 금지. 그래서 양다리는 금지. 이런 건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응을 하는데 그 관계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를 넣었는데 두 개가 튀어나온 건 금지. 그런 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나 더. 자, 이렇게 갔는데 3은 난 그냥 선택 안 할래. 3은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얘가 선택을 안 했어. 이런 것도 안 돼. 무조건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로 대응되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는 기능이다, 함수는 대응이다 막 이렇게 의미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함수는 그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함수의 뜻이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뭐라고 부른다?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기호로 f 함수다. 어디서 어디로 대응되는? x라는 집합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다 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때 이 x라는 집합의 원소들과 y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때 이 x의 원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에 대입하는 x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정의역이라는 것은 이미 집합이라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의역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집합이라고요. 정의역은 집합입니다. 함수에 넣어주는 x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대응 받을 거잖아. 대응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대응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y의 모든 원소들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y의 모든 원소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공역은 여기서는 뭐가 돼요? 4, 5, 6, 7, 8. 마지막으로 치역이라는 거 있습니다. 치역. 사실 중요한 건 정역과 치역이야. 치역이라는 친구는 실제로 선택받은 친구들, 대응받은 친구들만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 1에 대해서 이 4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 이렇게 쓸 수 있죠. F에다가 1 넣었더니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건 뭐라고 부르냐? 1에 대응하는 y값,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 2의 함수값은 얼마야? 6. 3의 함수값은 8.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치역.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10번 77페이지에 10번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x라는 집합이 있어요. 70페이지 6번. 또 y라는 집합도 있습니다. y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0, 1, 2. 자, 이놈이 함수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래. y는 10번 저기 써있네. y는 x 더하기 1입니다. 이 관계식에 따라서 x의 원소가 y의 원소로 대응이 된다면 그거는 집합입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로 나와요? 그림 보여줄까 한번?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따르면 얼마 나와? 0으로 가죠. 마이너스 1은 0으로 갑니다. 0은 1로 가고요. 1은 2로 갑니다. 아,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x 하나가 y 하나로 대응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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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y는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0, 1. 여러분 매번 그림을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처음이니까 그려드립니다. 두 개만.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예요? 얼마로 갑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로 가죠? 첫 번째는 가능했어 일단. 0 넣으면 0으로 가죠? 근데 1 넣으면 얼마로 가? 1 넣으면 얼마가? 3이죠? 3으로 가야 되는데 3이 있어 없어? 없지.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선택 못 했잖아. 이 안에서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y로 각각 하나씩 대응해야만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얘는 그냥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나는 일이 많을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함수는 대충 그냥 이것만 주지 보통 만나게 되는 함수는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문제에서만 여러분들이 함수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약간 특수한 상황을 준 것일 뿐 보통 일반적으로 공역이란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보통은 다음에 y는 x 세제곱이네요. y는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1은 얼마로 대응할 것 같아? 마이너스 1로 대응하겠지? 0은 얼마로 대응해요? 0으로 대응하죠? 1은 얼마로 대응해요? 1로 대응하죠? 마이너스 1, 0, 1 다 있잖아. 대응했지 하나씩? 함수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y는 x 마이너스 절대값 x. y는 x 마이너스 절대값 x. 조금 귀찮아졌네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넣어주면 얼마로 돼요?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로 갑니다. 벌써 끝났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데 이 관계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지금 이 공역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지금 갈 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실제로는 없는 거지. 갈 데 없어.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관계식이 존재한다고 무조건 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식에 따라서 누구를 중요한 건 언제나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이 다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을 뒤에 있나? 뒤에 있는데 잠깐 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9페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확인해야 되냐면은 바로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프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x 하나에 y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고 해요. 우리가 만난 그동안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x좌표가 1인 점이 몇 개 있어? x좌표가 1인 점이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이거야. 이 얘기야. 지금 잘 이해해야 돼. x좌표가 1인 점이 몇 개냐?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x좌표가 2인 점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그럼 x가 2일 때 나오는 y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1에 대응하는 y값은 a밖에 없고 2에 대응하는 y값은 b밖에 없어서 x가 1인 점의 좌표는 하나, x좌표가 2인 점도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 거는 이미 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함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다 저 조건을 충족시킨 거야. 이렇게 돼 있어. x좌표가 1인점 몇 개 있어? 한 개. 2인점 몇 개 있어? x좌표가 2인점. 하나. x좌표가 3인점도 한 개. x는 좌우로 가잖아요. 이것도 함수다. 2차 함수. 그런데 원을 한번 봅시다. 원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5라고 치자. x좌표가 1인점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두 개지.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고. x 하나에 y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만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서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얘기했는데 갑작스럽게 원은 함수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얘는 x 하나에 y가 두 개씩 있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가 아니라서 얘는 뭐 몇 차 함수, 원함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함수인 것과 함수 아닌 것의 차이는 x좌표가 주어졌을 때 x좌표가 2인점이 오직 하나, 3인점이 오직 하나. 즉 내가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언제나 한 개만 나와야 한다는 거야. 언제나 한 개만 나와야만 그것이 바로 함수라는 거지. 자, 그러면 79페이지 아까 얘기했죠. 46번 문제 한번 보시면 어때요? 46번은 한 명씩 물어볼 거야. 지은아, 46번은 그러면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예.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예요. 그럼 47번은 후정아,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죠. x 하나에 x좌표가 0인점 두 개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부릅니다. x 치면 되겠고요. 자, 수연아, 48번은 그럼 함수일까 아닐까? 예, 함수 맞아요. 보통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유나야, 49번은 함수일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 50번 태규야,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 아닌데. 아니라고. 지금 x좌표가 하나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y좌표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친구는 그래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x는 3 이렇게 보자. 그럼 x좌표가 3인점이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무수히 많은 거죠. 얘는 그래서 함수가 아니라 얘는 x는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y는 2라는 직선은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함수야. x축과 평행한 이 친구는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친구 하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친구도 하나. 함수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함수이다. 무슨 함수? 상수 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된다고.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마지막 51번 다시 수정이로 가자. 수정 아니다. 맞구나. 지금 넘어가자. 수정아, 51번은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렸을 때 언제나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된다고요.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렸을 때 언제나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모양도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요 다 함수입니다. 한 점 만나죠? 태규야 보고 있니? 한 점 만나서 한 점에서 만나잖아. 한 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야. 짠! 많이 만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만 함수야. x의 좌표 하나에 y 좌표 하나만 대응돼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서로 같은 함수인데요. 서로 같은 함수. 그럼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자, 78페이지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란
얘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서로 같은 함수는 이게 아니라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 같은 함수야. 예전에 안산고등학교에서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서로 같은 함수인데 이거냐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 많이 틀렸어. 이거야. 난 처음 봤어. 설마 이걸 문제로 낼까 싶었는데 이런 걸 문제로 내더라고. 서로 같은 함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관계식이 똑같아야만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관계식은 여기서 중요치 않아. 관계식이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함수의 정의역과 그 대응하는 값이 중요하다 이거야. 정의역. 그냥 다시 생각합시다.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정의 역이 같고, 물론 여기서는 뭐 공역도 같다고 하는데 공역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각 원소에 대해 fx와 gx가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이다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x라는 함수입니다. 들어간 놈이 그냥 나오게. gx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왜 g라고 부르냐면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똑같은 이름을 쓰면 안 돼. 기능이 다르잖아, 다들. 또 다른 기능이 있다 이거야. 그 기능이 x 세제곱 이렇게 나옵시다. 알파벳 순위야 이것도 그냥 E, F, G, H, I, J, K F랑 그저 G인 것 뿐이에요. 자, 얘네들은 같은 함수가 다른 함수가 얼핏 보기엔 다른 함수죠. 그치? 다른 함수인데 만약에 정의역을 나한테 이렇게만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지?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여기다 0 넣어도 0 나오고, 여기다 0 넣어도 0 나오고, 여기다가 F에 1 넣어도 1 나오고, G에다가 1 넣어도 1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이 나는 거니까. 자, 이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고 0에 대한 함수값, 1에 대한 함수값이 각각 모두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얘네들은요 같은 함수입니다. 들어간 점과 결과만 같으면 된다는 거야. 일단 물론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역이 몇 개의 원소로 주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준 적 있어? 없지. 보통은 쭉 다 그려지잖아. 보통은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1차 함수 그렸어. 정의역이 뭘까? 맞추는 사람 보내줄게. 땡! 정의역이 뭘까? 실수 전체야. x의 실수 전체를 넣어준다고. 2차 함수 어때? x의 실수 전체를 넣는 거야. 모든 수를 다 넣잖아 지금. 이런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 이번 단원에서만 쓰는 매우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은 실수 전체가 정의역입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야. 지금 나는 이 단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함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가로 안에 일부 숫자만 넣고 짝짓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동안 알던 함수하고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문제만 보고, 자, 지금 34번 문제 한번 보자. 34번 문제에 fx와 gx 똑같죠 지금? 제가 한 거랑 똑같아. 35번은 그럼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지? 35번은 fx, gx가 이렇게 주어졌고 정의역이 만약에 이 친구라면 35번은 서로 같은 함수잖아.
지금 딱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34번처럼 정의역이 1, 2, 3이었다면 여기에 3 넣은 값과 gx에 3 넣은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만 달라도 얘는 무슨 함수다?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서로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6, 37, 38 같은 경우는 지금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알아보시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의역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정의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란 얘기입니다. 기본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얘는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 전체로 주어져 있는 건데 하나 물어보자. 유나야, 36번은 서로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맞아요, 같은 함수예요. 똑같은 겁니다, 두 개씩이. 수연아, 이거 좀 어려운데 37번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옆에 거 인수분하면 x 플러스 2 나오죠? 아, 근데 다른 함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 얘들아 잘 들어. 요 얘기만 하고 끝나. 37번에 f에는 x에다가 2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관없어요. 근데 gx에는 약분하기 전 모양입니다. 2 대입해도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된다 이거야. 약분할 때조차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0으로 나누는 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38번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 79쪽까지 했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숙제 81쪽까지 그리고 개념생 라이트까지 풀어올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좀 보고 풀어볼 수 있는 거면은 풀어올 수 있다. 모르는 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개념생 라이트까지 해서 봅시다. 숙제는 제가 거기다가 써줄게요. 고생했습니다.